Cases in point. 자, 이제 Cases in Point와 Further Studies 학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죠? Have something pp, get something pp를 쓰는 날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Cases in Point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목재가 다음 달에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현황을 보니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주까지 배송이 가능할지요? 귀사의 노고와 업무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Cases in Point는 역시 내용이 깁니다. 이것도 비즈니스 이메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읽어보면 목재가 다음 달에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젝트 현황을 보니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주까지 배송이 가능할지요? 라고 하면서 귀사의 노고와 업무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전형적인 직장인이 쓰는 비즈니스 영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사실 이 정도의 한글 난이도를 영어로 고스란히 옮겨줘야 되는데 계속 기초 단계에만 있으면 이거 쓸 수 없거든요, 영어로 아예.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이 기초의 늪에서 벗어나서 중급 초입 단계까지 빨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꼭 당부드리고요. 이제 한번 보면 여기서 어디에서 have something pp, get something pp를 쓸 수 있죠? 바로 다음 주까지 배송이 가능할지요? 라고 하는 게 have something pp를 쓰기에 안성맞춤인 한국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have it shipped 혹은 delivered 이 두 가지 문형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상대에게 부탁을 하거나 여부를 가늠하거나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거나 의사를 타진하거나 때로는 조심스럽게 제초하거나 이런 방식의 영작 기법들이 많아요. 사실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I was wondering if 구문이에요. I was wondering if 이때는 we가 돼야 돼요. 왜? 제가 아까 전에 have something pp를 쓰면 you를 쓰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I was wondering if we could have it delivered나 shipped를 하면 너무 좋아요. 두 번째, would it be possible 구문도 쓸 수 있어요. would it be possible to 부정사를 쓰고 have something shipped를 쓰면 되죠. 그래서 would it be possible to have something delivered or shipped by next week 라고 하시면 돼요. by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라는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배웠던 거 쓰는 거는 성공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번 영작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늘 좀 어렵게 했어. 목재가 다음 달에 배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다라고 하면 뭐죠? expect예요. 맞죠? 근데 expect는 여러 가지 문형을 씁니다. 바로 목적어 하나만 딱 있는 삼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asn't expecting you until tomorrow가 대표적이에요. 내일까지는 너를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일 돼서야 올 줄 알았는데 하는 삼형식이에요. 근데 오늘은 expect 다음에 목적어를 쓰고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게 5형식 문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 보어라서. 그래서 we are expecting 목재 to be delivered 그 다음에 next month 이게 문형을 이루는 거죠. We are expecting something to 부정사 이렇게 쓰는 겁니다. expect가 이제 기대하다는 말이지만은 hope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희망에 불과해요. expect는 객관적 근거에 해서 뭐를 예상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we are expecting 목재 to be delivered 이 문형이 생기는데 어려운 거 인정 쉽지 않습니다. expect 쓰기가. 그런데 프로젝트 현황을 보니까 프로젝트 스테이터스를 쭉 보니까 조금 더 일찍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때도 have something pp 쓸 수 있어요. 그죠? 왜? 일찍 받는다 여기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그렇게 안 썼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데 여기는 have something pp는 안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I think 다음에 it would be preferable 이라는 이런 단어가 어렵거든요. better 써도 문제는 없어요. 솔직히 preferably 더 선호되는 이란 말이지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it would be better to have the materials에서 그냥 have 목적어만 딱 썼어요. earlier.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Would it be possible to have the items shipped by next month, next week라고 해서 have items shipped 이게 5형식 문형을 이뤄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에서 여기서 보세요. We are expecting 다음에 이거는 shipment가 delivered 된다는 5형식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문장은 쉬워요. appreciate는 조심해야 될 게 for를 appreciate를 동사로 쓸 때는 appreciate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써야 돼요. for 없이. 따라서 I appreciate, we appreciate your hard work and support 하면 깔끔한 영작이 되는 겁니다. expect 관련해서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보시겠습니다. We expected sales to grow. 이게 5형식이에요. 매출이 올라갈 거로 예상했다. We expected sales to grow. 이렇게 쓰는 거. 그게 오늘 we are expecting shipment to be delivered. 이거 똑같은 문형이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범 답안을 성우의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are expecting a shipment of lumber to be delivered next month. However,
After examining our project status, we think it would be preferable to have the materials earlier. Would it be possible to have the items shipped by next week? We appreciate your hard work and support. 좋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오늘 Further Studies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 have something pp, get something pp에 오늘이 1번을 했어요. 뭐였죠? 내가 직접 하는 행위가 아니고 상대에게 의뢰해서 하는 것들. 그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죠? I need to get my hair cut. 그 다음에 have it shipped or delivered. have it fixed. 이런 것들. I'd like to have my account deleted.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소매 줄였다 뭐 할 때 I had something taken in.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Further Study에서는 2번 말고 3번을 할 건데 바로 상태를 강조할 때는 여러분 have나 get something pp를 써주셔야 돼요. 어떠한 상태인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 내가 처리할게 하면 자기가 직접 처리하는 거죠. 그건 상태를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I w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근데 이 한글은 내일까지 처리해 두겠다라는 말이죠. 내일이 되면 그 업무가 다 처리되고 보고서가 완성된 상태로 준비해 두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have something pp를 써주셔야 돼요. 따라서 입에서 I will have it taken care of라고 자동 반사적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have it 목적어가 taken care of 된 상태로 해두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입에서 이제 툭툭 나와요. 근데 아직 그래머적으로만 암기해 놓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면은 I will take care of it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러면 느낌 차이가 다르거든요. I will take care of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팀장님 제가 알아서 처리해 놓을게요. 제가 처리해 둔다니까 수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럼 I w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일은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 I will have it taken care of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 오시죠? 제가 봤던 드라마에서도 어떤 사람이 집을 배워요.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 집에서 키우는 개도 있고 또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하니까 옆집 이웃이 걱정하지 마라. I will have it taken care of라고 해서 내가 다 보살펴 놓고 그런 상태로 준비해 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때도 I will have it taken care of를 썼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상태는 뭐냐? 화면에 수요일에 회의가 5개나 잡혀있다 할 때 한국 학습자들 첫 번째 유형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해요. I have 5 meetings on Wednesday.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영작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수요일날 3형식이에요. have 5개 미팅. 문제 없어요. 근데 좀 더 섬세하게 영작이면 어떻게 하냐. have something people said. 왜냐하면 이 단독 이 한 문장만 봐서는 여러분 앞뒤 맥락이 없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죄송한데 제가 워크숍 못 갈 것 같습니다. 혹은 제가 그쪽 그 스토어에 방문이 힘들 것 같아요. 왜냐? 수요일 회의가 5개나 잡혀 있거든요.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원어민들 어떻게 쓰냐면 I have 5 meetings scheduled 이렇게 5형식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scheduled라는 목적 보호를 꼭 써요. I actually have 5 meetings scheduled 이렇게 하고 on Wednesday라고 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주로 for Wednesda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해당한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be scheduled for 이런 식으로. 그 for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해당하는 것은 수요일 날로는 수요일에는 5개의 회의가 잡혀있다 할 때 I actually have 5 meetings scheduled for Wednesday를 가장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그래서 1번 문장이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많이 쓴다. 이걸 알아주면 좋겠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많이 씁니다. 뭐 워크샵이 잡혀있다, 회의 잡혀있다 할 때 이것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 한번 보시죠. 슈퍼바이저가 팀원에게 하는 말이에요. 팀원에게 이거 다 해서 내일까지 책상 위에 좀 올려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 do it 이겁니까? 해! 이게 아니죠. 내일까지 좀 다 마무리해달라. 상태를 강조하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 have something pp를 써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pp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have something 형용사 정도는 꼭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have something completed, finished. 그죠? by tomorrow and on my desk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좀 어렵지만 한번 모범 답안부터 한번 같이 보면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have it done. 맞죠? have it done이 다 마무리 지어놓다, 완료해놓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uld you have it done and on my desk. 이때 on my desk는 have it done, have it on my desk. 앞에 동사 have it이 있으니까 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by tomorrow. 느낌 오시죠? 통상적으로는 have something pp 쓸 때 무조건
can I, could I, I'd like 무조건 I 주어나 we만 주어가 가능해요. 하지만 이런 문맥에서는 could you have it done이라고 해서 팀장이 그 팀원에게 그 당부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거의 다 이런 I나 we가 주어가 돼요. 예를 들어 제가 패트릭이라는 원어민에게 뭘 부탁하니까 제가 내일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I think I can have it done by tomorrow. 그죠? Have it done by tomorrow. 그것은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내일까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때 have something pp를 쓴다.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난이도 높은 영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세부 내용은 정하지 못하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뭐 회의에서 뭐 프로젝트 뭐 공사 기간을 정하건 아니면 협력업체와의 계약 관계건 아니면 뭐 직원들 상여금 문제건 하여튼 뭐 회의를 했나 봐요. 근데 오버롤하게는 정했어요. 전체적으로는. 근데 아주 상세한 디테일은 정하지 못했대요. 자, 이때도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We haven't decided on the details yet. 이게 통상적인 한국 사람의 영작 어순이에요. 알아들어요. 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 상태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원어민은 이런 문법 지식이 없지만 걔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We don't have the details. 여기까지만 보면 3명씩 같잖아요. 근데 we don't have the details 다음에 decided 해도 돼요. 근데 worked out 이라는 구동사를 써서 have something pp를 써요. 그리고 work out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부적인 것을 조율하다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좋은 구동사니까 이건 나중에 구동사 책을 통해서 또 인강을 통해서 정말 많이 연습해야 될 게 work out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we don't have the details worked out ye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details worked out. 그래서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자,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좀 어렵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지만 문형은 안 어려울걸요? have something pp니까. 그죠? 표현이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마 worked out 이런 구동사 때문인데 사실은 이런 worked out을 못 쓰면 영어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어제도 제가 최근에 새로 작업을 시작하는 원어민에게 5월 말까지는 주 1회 컨텐츠 작업을 하고 6월부터는 굉장히 할 게 많다 지금. 책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다가 뭐도 해야 되고 해서 근데 뭐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합시다 할 때 Yeah, we can work it out. We can work it out then. 바로 workout을 써야지만 자잘한 거, 자세한 거를 조율하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어떻게 영어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냥 결국에는 we can discuss it, we can talk about it 밖에 못 하거든요.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자세한 거는 그때 정합시다. 우리 한국말도 정하다는 말이 있고 결정하다는 말이 있고 이야기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어가 짧아서 모든 걸 다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하면 그건 그때 대화 나눕시다. 그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래도 김쌤 아직은 차근차근 해야 돼요 하는 분들은 인지만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구동사 같은 게 중요성을. 그런데 제 설명을 잘 듣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정리를 하는 단계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데요. 제 친구는 자기 팔에 원래부터 자기 여자친구의 문신을 새기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헤어졌는데도 아직 안 지우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영작을. He has not erased 문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상태를 나타낼 때 원어민은 실제로 He doesn't have 그 다음에 문신 erased나 이 동사는 remove 이런 거 딴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have something pp를 쓴다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로 tattoo를 동사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He still has his ex's name tattooed. 타투 철자 어렵네요. On his arm. 그래서 have 문신 이름 문신이 아니고 이름 tattooed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즐겨봤던 그 영거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 거기서 나왔던 문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he still has his ex's name tattooed on his arm. 정말 멋지죠? 역시 상태를 나타낼 때 have something pp 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모범도 한번 보시면 실제 그렇게 나와 있죠? 아마 이제 한말이 안 지우고 있다니까 has not re-raised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꾸 관찰하고 계세요. 관찰. 자, 좋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데이에서는 have something pp 두 가지 1번과 3번을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